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두고서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나 처해진 환경에서 멋지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저 눈들만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눈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 또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단편적으로 제3자의 편향된 시각과 관점에서 판단을 하거나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매너를 지켜주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제 땅을 사야 하고 어떤 땅을 사야 괜찮거나 좋은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집을 지어야 하고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많은데요. 범위가 넓고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 정책이나 대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본인의 가용 자금과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땅을 보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가치 기준에 따라서도 판단하는 목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집을 짓기 위한 과정 중에서 전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만을 언급을 하고 별도로 제작하는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주거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생활했던 방식도 고대 광실 한옥에서부터 볏집으로 만든 스트로베일 하우스, 초가집이죠. 그리고 판잣집에서부터 철근 콘크리트 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에스키모의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부터 열대지방의 식물 잎으로 지은 가옥과 물이 많은 지역의 수상 가옥 등등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꺼적대기 집에서부터 거대하고 호화찬란한 집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과 예산에 따라 그에 맞게 짓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 또한 건축 분야 선진국인 독일과 북유럽, 미국과 캐나다 등의 목조주택에서 프랑스의 조셉 모니에로부터 출발한 철근 콘크리트를 소재로 한 RC주택,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한 스티로폼과 철판으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 등의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결국 건축행위나 집을 짓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조건과 그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체가 좋다거나 어떤 건축 방식과 어떤 건축 자재가 좋다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 어떤 종류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와 지역에 자생하는 많은 나무들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러합니다. 통계를 찾아보면 미국과 일본의 단독주택은 목구조 주택이 90% 정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 많기도 하고요. 노르웨이의 미에르스트로레는 18층의 고층 목조 건축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의 건물이죠. 국내 건축 법규상 목조 건축물 높이는 최대 18m, 다시 말해서 6층짜리 건축물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목조업체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도 사회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단열 스마트 한옥과 패시브 하우스 개념과 정반대인 액티브 하우스 공법을 접목한 탄소 중립,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2025년까지 시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 지을 땅과 건축 예산이 얼마나 준비되었고 준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좋게 보여지는 땅은 아마도 가격대가 비쌀 겁니다. 그리고 도심이나 교외의 단독주택보다 전원주택은 비교적 도시와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짓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싼 땅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토지 매입비와 제세 공과금, 토목공사 비용, 건축 비용을 잘 안배해서 전체 계획을 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이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 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사항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모든 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많은 혼란과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이나 자칭 전문가, 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단편적인 견해나 정보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정확한 근거나 팩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의 정보에 오히려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답답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땅값인 토지비는 분양가나 집값보다 편차가 훨씬 더 크고 매우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명동의 어떤 땅은 공시지가로 평당 6억이 넘는 반면에 전남 진도의 어떤 땅은 고작 단돈 690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극과 극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처럼 땅은 이 나라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땅으로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참으로 모순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사서 집을 지으려는 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국 이 땅이라는 것도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일반적이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비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방식과 구조체에 따라서 건축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각각의 시공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 자재와 장비, 기술자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체가 좋다, 좋지 않다, 심지어는 나쁘다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주 본인의 생각과 예산에 따라서 그 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그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결정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생각이나 얘기대로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최고의 요지나 명당 자리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를 받아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최고 기술자에게 의뢰를 해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개인주택 공사를 강국공사 기준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재비부터 노무비는 대략 3배가량이 더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과연 자기 집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참견이면서 간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땅에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 사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집니다. 제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하거나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서 훈수 두는 걸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 경기와 건축 자재의 수급 상황,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결정적인 변수, 그리고 국가 간 자국 이익을 위해 벌이는 무역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제전쟁 같은 이러한 예상하기도 힘들고 대비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요소들과 변수들로 인해서 원자재 생산과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진 여파로 건축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폭등의 사례를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하락 회복세에 있습니다. 철강제에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의 3배까지 올랐던 철근 가격이 2배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대내외적인 요소는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 폭등과 물류 운반비 상승, 시멘트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레미콘 가격이 지난해에 30%가량 올랐고 금년 들어서도 대략 10%대의 가격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조만간 다시 레미콘 가격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산업자재들이 또다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반갑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건비와 노무비, 장비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연립빌라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시행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단독주택인 개인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규모 큰 시장의 생리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란 예상과 언제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은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기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정하고 예리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국내의 경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을 하거나 부족해진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요소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집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또한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르는 자연 증가되는 건축비는 매년 5%에서 6% 정도입니다.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금년에 짓는 것보다 내년이나 그 후년에 짓는다면 단순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10% 정도의 건축비가 상승된 상태에서 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을 언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본인이 제반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몫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땅을 사려면 하루라도 앞당겨 사라. 물론 이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 2편에 속하지 않는 땅이라는 전제하에 얘기입니다. 집 지을 계획이 확실하게 섰다면
오늘보다 어제가 더 싸게 사는 것이고 내일보다 오늘 사는 것이 건축과 관련된 원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도 그러합니다. 2년 안에 집 지을 계획이 섰다면 인허가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법은 매년 강화가 되고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법령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설계입니다. 토목 설계도 그러하고 건축 설계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허가용 도면이 아닌 집을 제대로 짓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건축주님께서 미리 진행한 설계 도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재설계를 하게 되면서 설계 변경을 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설계비는 이중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 영상으로 연달아 제작이 되는 시공사 대표가 직접 집을 짓는 현장 들여다보기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착공을 하였고 그렇게 지어진 2층 전원주택에 관한 영상인데요. 회사 직원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현지에서 시공자들을 수급해서 제가 직접 공사를 진두지휘한 내용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언제 사야 할까? 두 번째, 언제 집을 지어야 할까? 세 번째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드리지 못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결정은 건축주 본인과 가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여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올린 영상입니다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